박정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마다 동네 구립도서관에 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간만큼은 그녀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죠. 도서관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다 보면 적어도 2~3시간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망 5주기를 며칠 앞둔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정희는 평소처럼 도서관에 들어섰고 오늘은 미술 서적 코너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그림을 보는 게 마음의 위안이 되었거든요. 책장을 훑어보던 정희는 르누아르 화집을 꺼내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책을 떨어뜨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재빨리 책을 주워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남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정희보다 한참 젊어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될까요?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네요. 아니에요. 르누아르를 좋아하시나 봐요. 남자는 책 표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눈빛에서 그림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정도예요.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저는 화가입니다. 강민우라고 해요. 민우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고 정희도 어색하게 이름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미술 서적 코너 앞에 서서 10분 넘게 인상파 화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림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웠죠.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민우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작업하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희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정희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정희는 일부러 조금 일찍 나가 옷차림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도 항상 정각에 도서관 현관에서 정희를 기다렸죠. 두 사람은 책을 함께 보거나 북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희는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작업실에 한번 오실래요? 그림 그리는 걸 직접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 정희는 민우의 작업실을 찾아갔어요. 홍대 근처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업실은 물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완성된 그림들과 미완성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캔버스와 물감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처음 보는 화가의 작업 공간에 넋을 잃었습니다. 한번 그려보실래요? 민우가 빈 캔버스와 붓을 내밀었어요. 정희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우의 권유에 못 이겨 붓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붓을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서툴지만 정희가 그린 풍경화를 본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색감이 정말 좋은데요? 전에 그림을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타고나신 거예요.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민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용기를 내어 정희에게 제안했어요.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정희는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강 산책로를 걸었어요. 4월의 봄바람이 뺨을 스쳤고 벚꽃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 뒤로 계속 혼자 살고 있죠. 정희는 민우의 고백에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 뒤로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아왔네요. 힘드셨겠어요.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같은 외로움과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벤치에 앉은 민우가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저와 만나주시겠어요? 진지하게요. 정희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떨림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수십 년 만에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정희와 민우가 만난 지 6달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고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정희가 젊었을 때 디자이너를 꿈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희는 민우가 왜 이혼했는지도 알게 됐죠. 10월의 어느 저녁 민우는 정희를 작업실로 불렀어요. 캔버스 앞에 앉아있던 민우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우는 반지 대신 자신이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을 내밀었어요.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60이 넘어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좋아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고 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어요. 정희는 딸 수진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대기업에 다니는 워킹맘이었고 항상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성격이었죠. 아들 준호도 아내 유진과 함께 올 예정이었어요. 정희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어요. 추석 당일 수진의 아파트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의 남편 윤성우와 초등학생인 두 손자, 준호 부부까지 8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전과 나물, 갈비찜이 차려진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정희는 거의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식탁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어요.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준호는 들고 있던 잔을 놓쳤습니다. 물이 식탁보에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6달 전에 좋은 분을 만났어. 화가이시고 나이는 54살이야. 정말 좋은 분이셔서. 54살이요? 엄마보다 8살이나 어리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준호도 얼굴이 굳어져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지. 이게 무슨. 엄마 혼자 외로우신 건 알지만 이건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수진의 남편 성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아파트에서도 소문이. 벌써 소문이 났어요? 정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수진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누구랑 도서관에서 만나신다는 얘기 다 들었어요. 그 남자 경제력은 있기는 한 거예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과 재산을 걱정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진심으로.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식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어린 손자들이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의 아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새 남편에게 다 줄까봐 걱정하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제정신이세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내 아버지는 이미 없어. 엄마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계속 혼자 살라는 거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핸드백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못 있겠어요. 얘들아, 가자. 수진 가족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준호 부부도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정희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놓은 명절 음식들이 그대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추석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민우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정희 씨, 가족분들께 잘 말씀드렸어요? 정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들 반대해요. 너무 심하게. 괜찮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면 돼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인사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민우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정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를 적시며 울다가 문득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식들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요. 추석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희와 민우의 재혼 소식은 어느새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20년 넘게 같이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정희의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자식들이 뭘 하는지 훤히 알고 있었죠. 화요일 오전 정희는 장을 보러 아파트 상가 슈퍼마켓에 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계산대 앞에 모여 있던 아주머니 3명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애써 모른 척하며 채소 코너로 향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저분이래. 50대 남자랑 재혼한다는.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래. 외로워서 그러는 거지. 자식들은 얼마나 창피하겠어. 내가 그 딸이라면 집에 못 들어가겠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들고 있던 양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몸을 숙여 양파를 줍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희는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2명이 수군거렸어요. 정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같은 층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 박 여사님. 요즘 경로당에 안 나오시네요? 아, 네. 좀 바빠서요. 그러시겠죠.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 믿을만해요? 김씨 아주머니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정희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희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목요일 오후 경로당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옥분 할머니가 정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70이 넘은 옥분 할머니는 정희보다 10년 이상 연상이었습니다. 정희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옥분 할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재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나이 든 여자가 젊은 남자 만나면 결국 버림받아. 내 친구도 그렇게 당했다고. 정희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자식들한테도 짐만 되는 거야. 옥분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에도 정희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지는 회사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같은 팀 후배 직원 2명이 탕비실에서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리님 어머니가 재혼하신대요. 그것도 한참 어린 남자랑. 진짜요? 근데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수지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수진에게 이런 소문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남편 성우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나 내일부터 어떻게 출근해?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한번 설득해봐. 이러다 우리 체면이 다 깎이겠어. 준호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한 후 1년째 구직 중이던 준호는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혼을 하면 어머니의 재산이 새 남편에게 넘어갈까봐 불안했어요. 아내 유진도 시어머니가 돈을 다른 데 쓸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의 친구 박미영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너희 엄마 지금 한강공원에서 남자랑 걷고 있어. 내가 방금 봤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 산책로에서 정희와 민우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정희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에 정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를? 미영이가 봤어요. 엄마, 이분이 그 남자예요? 수진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민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따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야기 안 들었는데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정희는 민우를 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먼저 가볼게요. 괜찮아요. 전화해요. 민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의 차 안에서 모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폭발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저 남자가 뭐가 좋다고 체면도 버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하고 싶어. 행복은 무슨, 외로우면 경로당 다니시고 친구들이랑 노세요. 왜 하필 재혼이에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는 남편 있고 자식들 있잖아. 엄마는 혼자야. 그 외로움을 너는 몰라. 아버지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말에 정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없어. 엄마는 아직 살아있고. 수지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제발 엄마 좀 이해해줘. 1년만 기다리세요. 1년 후에도 그 생각이라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요. 정희는 대답 없이 집을 나섰어요. 그날 밤 준호도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1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취직하면 그때. 준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의 끊임없는 반대에 정희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민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오늘 너무 힘드셨죠? 제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만남을 중단할까요? 따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싫어요. 나 이제 포기 안 해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재혼 날짜가 11월 15일로 정해졌어요. 이제 딱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작은 결혼식 준비에 한창이었고 민우와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정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민우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다음 달 열릴 소규모 전시회를 위해 마지막 작품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민우는 붓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우야. 민우는 깜짝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10년 전에 헤어진 전처 이미란이었습니다. 미란 씨? 어떻게 들어가도 돼? 미란은 민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업실을 둘러보던 미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사네. 10년이 지났는데도. 민우는 불편한 표호로 거리를 두고 섰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미란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민우야, 나 후회해. 미란 씨, 돈이 뭐가 중요해? 나 지금 돈은 있는데 너무 외로워.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10년 전에 미란 씨가 선택한 거잖아요. 나 정말 후회한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2주일 후에 재혼해요.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누군데? 어떤 여자야?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돌아가 주세요. 미라는 민우를 노려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여자 만나고 싶어?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안 돼요. 제발 이제 그만해요.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전 정희는 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정혜 씨 맞으세요? 정희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강민우 씨의 전처 이미란이에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우에게 전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딱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제발이요. 미란의 간절한 표정에 정희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우 씨랑 재혼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미란이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미란을 바라봤어요. 민우는 착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그림만 그리느라 현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군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월세도 못 내고 밥 먹을 돈도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달라진 것 같던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해요. 작업실 월세도 밀릴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우는 아직도 저를 잊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틀 전에 민우 작업실에 갔어요.
제가 돌아오고 싶다고 했더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미란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정희는 그걸 알 수 없었어요. 미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그냥 일시적인 외로움 때문에 선택된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여다 그만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란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우가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란의 말대로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선택한 걸까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지만 또 받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어요? 걱정돼요. 정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도 정희는 민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연락이 끊기자 민우는 불안해졌습니다. 일요일 오전 민우는 정희의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민우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전철을 만났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란 씨가 찾아왔어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희는 미란과 나눈 대화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민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 씨,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미란한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외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민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희는 그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함께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일도 찾아볼게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가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의심했어요. 괜찮아요. 미란 씨 말에 흔들릴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믿어주세요. 정희는 민우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희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어떤 방해가 와도 이 사람과 함께할 거라고요. 민우의 전철을 만난 이후 정희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옷장을 열고 30년간 입어온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검정색, 회색, 베이지색의 수수한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고른 옷들이었죠. 정희는 그 옷들을 하나씩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 옷들이 자신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조심하고 숨죽이고 눈치 보며 살아온 인생이요.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야지.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옷들을 정리했어요. 오후에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니며
밝은 색상의 옷들을 골랐어요. 연보라색 블라우스, 민트색 가디건, 분홍빛이 도는 재킷까지요. 판매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색깔들 정말 잘 어울리세요. 피부가 환해 보이세요.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정희는 옷 5벌을 샀고 신발과 가방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정희는 미용실로 갔어요. 20년 넘게 다닌 단골 미용실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를 좀 많이 자르고 싶어요. 어깨까지만 남기고요. 그리고 염색도 하고 싶어요. 원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항상 긴 머리 고수하셨잖아요. 이제 바꾸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2시간 후 거울을 본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가 어깨까지 잘려 있었고 은은한 갈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었어요.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우와, 완전 달라지셨어요. 정말 예쁘세요. 원장님과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거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새로 산 옷을 입었어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새 가방까지요. 전신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희는 수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엄마 맞으세요? 그래, 나야. 정희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희를 수진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엄마, 머리도 자르시고 옷도 완전 바뀌셨네요. 응, 이제 좀 바꿔보려고. 수진이 마주 앉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또 재혼 이야기하러 오신 거예요? 정희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응, 근데 오늘은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통보하러 왔어. 엄마, 나 11월 15일에 결혼해. 작은 식으로 할 거고 내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안 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엄마는 젊었을 때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 수진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어머니에게 꿈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디자인학과였어.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도 했었지. 그런데 왜? 내 아버지를 만났거든. 시집 가면서 일을 그만뒀어. 그때는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는 게 당연했으니까. 정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 뒤로 30년 동안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랑 준호 키우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행복했냐고?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더 많았어. 엄마,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나한테는 무심했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한 번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해 보이셨는데 엄마도 배우였나 봐. 30년을 연기하고 산 거지. 정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엄마, 민우 씨는 나한테 꿈을 다시 꾸게 해줬어.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해줬지.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이제야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데 딸로서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엄마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시간을 좀 더. 안 돼. 엄마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하루하루가 아까워.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준호한테도 같은 이야기 할 거야. 너희가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 수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토요일 정희는 준호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준호도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엄마, 완전 젊어지셨네요. 정희는 준호에게도 수진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자신의 꿈, 억눌렸던 감정,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까지요. 준호는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준호야, 민우 씨가 좋은 분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엄마가 재혼해도 너희 돕는 건 계속할 거야. 걱정 마.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진과 준호는 함께 민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지만 정희가 옆에 앉자 조금 안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정희 딸 수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반대했죠. 죄송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 미안했어요. 정희는 두 자식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으며 식사를 마쳤어요. 정희는 비로소 마음 한편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정희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62살에 다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 대신 민우의 화가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홍대 근처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의 2층 전체가
갤러리였습니다. 하얀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고 천장이 높아서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민우와 정희는 일주일 전부터 이곳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초대한 사람은 30명 정도였습니다. 가족, 가까운 친구들, 민우의 화가 동료들, 그리고 도서관 사서님까지요. 수지는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의 결혼식 준비를 도왔어요. 토요일 오후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한복 가게에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여러 가지 한복을 꺼내 보여줬어요. 어머니 피부톤에는 연한 색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정희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본 순간 수진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정희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더욱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였어요. 이걸로 할게요. 한복을 고른 후 두 사람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죠?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저처럼 희생하며 사시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제 희생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완벽주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엄마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행복도 중요해.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 네, 엄마.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아볼게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준호는 민우와 함께 갤러리 꾸미는 일을 맡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두 남자는 갤러리에서 의자를 배치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다 잠시 쉬면서 준호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실례지만 사업 실패하신 적 있으세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 번 있었죠. 전시회를 열어도 그림이 안 팔린 적도 많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과정일 뿐이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준호는 민우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한 번 실패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용기 내는 모습 보고 저도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죠? 네.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민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정희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쯤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이 안 와요. 당신은 자고 있나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요. 내일이 기다려져서요. 정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설렌다니 귀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수진이 일찍 정희의 집에 왔어요. 어머니의 화장과 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함께 왔어요. 1시간 동안 정희는 의자에 앉아 화장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피부는 환하게 빛났고 눈매는 또렷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후 2시 갤러리에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화가 친구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10명 정도 되는 예술가들이었는데
모두 자유로운 차림이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최은혜도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정희 씨, 축하드려요. 정말 멋지세요. 경로당에서 알고 지낸 이옥분 할머니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표정이었어요. 정희 씨, 내가 잘못 생각했어. 행복하게 사세요.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갤러리 입구로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미란이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지만 미라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수진과 준호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정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우는 입구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한복을 입은 민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정희가 민우 앞에 서자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주례는 민우의 친구인 조각가 한석주가 맡았습니다. 50대 후반의 한석주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용기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나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두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두 분은 그걸 보여주시는 분들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주례사였어요. 정희와 민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갤러리 한쪽에 뷔페식으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정희는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미란이 정희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축하해요. 정희는 놀라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너무 심한 짓을 했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미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정희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행복하세요. 민우를 잘 부탁해요. 미란은 조용히 갤러리를 나갔어요. 정희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정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갤러리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제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엄마를 이해해주고 축하해줘서 정말 고마워. 수진과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하객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민우가 정희의 손을 잡고 함께 인사했습니다. 오후 6시 정희와 민우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제주도로 사흘간 짧은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수진과 준호가 배웅했어요. 엄마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응, 걱정하지 마. 정희는 자식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우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정희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요. 60이 넘어 찾아온 이 행복이 꿈만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정희와 민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신혼여행 동안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만 그리던 민우도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정희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민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갤러리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요? 그림도 전시하고 커피도 팔고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물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홍대, 합정동, 연남동을 돌아다녔어요. 대부분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합정동 골목길에서 딱 맞는 가게를 찾았어요. 1층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큰 유리창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천장도 높았어요. 이전에 작은 서점이었던 곳이라 책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다. 정희와 민우는 동시에 말했어요. 두 사람은 부동산 사무실로 달려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두 사람은 용기를 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정말요? 어디예요? 정희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초기 자금이 필요하시겠네요. 제가 3천만 원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엄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엄마 꿈이잖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준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는 돈은 없지만 SNS 마케팅 제가 할게요. 요즘 그거 좀 공부했거든요. 그래, 정말 고마워. 정희는 자식들이 이렇게 응원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정희는 젊었을 때 배운 디자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공간 배치부터 색상 선택까지 모두 직접 계획했어요. 벽은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한쪽에는 그림을 걸 수 있는 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창가 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안쪽에는 큰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정희는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수업에 등록했어요. 50대 중반의 젊은 강사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님, 배우시는 속도가 정말 빠르세요. 감각이 있으시네요. 정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집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2주일 만에 메뉴판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메뉴판이었어요. 간판 디자인도 정희가 했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가게 이름을 예쁜 서체로 배치했어요. 민우는 화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12월 말 민우는 화가 모임에 참석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민우야, 결혼했다며?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갤러리 카페를 여는데 개업 전시회에 참여해 줄 수 있어? 화가들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결국 10명의 작가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작품 2점씩 전시하기로 약속했어요. 정희는 카페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커피는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고 베이킹도 배웠습니다. 주 3회 오후 2시마다 베이킹 학원에 갔어요. 60이 넘어 케이크를 굽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케이크가 타거나 푹 꺼지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한 달 후 정희는 제법 근사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당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치즈 케이크까지요. 민우가 시식을 하고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맛있어요. 진짜 카페에서 파는 것 같아요. 정희는 뿌듯했어요. 60이 넘어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1월 중순 드디어 인테리어가 완성됐어요. 정희가 디자인한 대로 공간이 꾸며졌습니다. 한쪽 벽에는 그림 15점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책장에 예술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카운터에는 커피 머신과 케이크를 진열하는 냉장고가 놓였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으면 골목길 풍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정말 예쁘다. 정희는 완성된 공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공간이 현실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는 일주일 전부터 SNS에 홍보를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다시 봄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사진, 케이크 사진, 전시 작품 미리 보기 등을 올렸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팔로워가 200명을 넘어섰어요. 2월 1일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케이크 5판을 구웠어요. 민우는 갤러리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오전 9시 수진과 준호가 먼저 도착했어요. 엄마, 진짜 멋있어요. 수진은 갤러리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준호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실시간으로 올렸어요. 10시 정각, 다시 봄이 문을 열었습니다. 축하 화환이 입구에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 최은혜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 축하해요. 여기 정말 멋지네요. 경로당의 이옥분 할머니도 친구 3명과 함께 왔어요. 정희 씨,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다니.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SNS를 보고 온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대 여자 2명이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여기 분위기 진짜 좋아요. 그림도 예쁘고. 정희는 직접 만든 당근 케이크를 내왔습니다. 맛있어요.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요? 완전 맛있는데요. 정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처음 받는 손님의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갤러리 카페는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전시된 그림을 보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 그냥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사람들까지요. 민우는 손님들에게 작품을 설명해 주느라 바빴어요. 정희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썰었습니다. 저녁 7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정희와 민우는 지쳐서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 손님이 몇 명이나 왔을까?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최은혜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렀고 단골 손님이 됐어요. 옥분 할머니도 친구들과 자주 왔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SNS에 사진을 올렸고 그게 또 다른 손님을 불렀어요. 석 달이 지난 5월, 다시 봄은 이제 합정동에서 소문난 갤러리 카페가 됐어요.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희의 수제 케이크는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주방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카페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민우는 손님과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60이 넘어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디자이너의 꿈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루게 될 줄도요.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우가 주방으로 들어와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한 거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난 계속 그냥 그림만 그리며 살았을 거예요. 정희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것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재혼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11월 중순이었어요. 다시 봄 갤러리 카페는 이제 합정동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잡지에도 소개되고 SNS에서는 가고 싶은 카페 순위 열위 안에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희의 첫 번째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1년 전부터 정희는 틈틈이 그림을 그렸어요. 카페 일을 마친 후 저녁 시간, 그리고 월요일 휴무일마다요. 민우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고 정희의 실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린 그림이 20점이 됐어요. 주제는 60대에 다시 피어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림들은 정희의 지난 1년을 담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민우를 처음 만났던 날, 한강에서 프로포즈를 받던 순간, 결혼식 날의 기쁨, 카페를 준비하던 설렘까지요. 색채는 밝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민우는 정희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당신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렇게 개인전이 기획됐습니다. 개막식 날 아침 정희는 긴장되어 잠을 설쳤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카페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63살의 화가로서 개인전을 열다니요. 오전 10시 가족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수지는 남편 성우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지는 예전과 달리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 그림 진짜 좋은데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수지는 결혼식을 그린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림 속에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이 그림에 그대로 담겨 있네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도 아내 유진과 함께 왔습니다. 준호는 요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아직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대단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볼게요. 준호는 카페 풍경을 그린 그림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오후 2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 카페가 가득 찼습니다. 도서관 사서 최은혜, 경로당의 옥분 할머니와 친구들, 민우의 화가 동료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요. 심지어 지역 신문 기자도 취재를 왔어요. 40대 여자 기자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타임즈 기자 김민정이에요. 선생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어서요. 제가요? 제 이야기가 특별할 게 없는데요. 정희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60대에 재혼하시고 카페도 차리시고 화가로도 데뷔하시잖아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기자는 정희와 30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게 됐는지, 재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물었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쯤 입구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이미란이었습니다. 정희는 반갑게 미란을 맞았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림 정말 잘 그리셨네요. 미란은 전시된 그림들을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그림 앞에 오래 서 있던 미란이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정희 씨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미란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후 5시 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정희는 민우와 함께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했어요.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민우가 정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녁 7시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개인전 축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희, 민우, 수진 가족, 준호 부부가 한강변 레스토랑에 모였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요즘 회사 일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 왜? 엄마 보면서 깨달았어요. 완벽하게 살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이제는 아이들하고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수진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배운 게 많아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요. 정희는 자식들의 변화가 기뻤어요. 자신의 용기가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와 민우는 한강 산책로를 걸었어요. 11월 중순이라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민우가 정희에게 스카프를 둘러주었어요. 추워요? 아니, 괜찮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
이 길에서 민우가 프러포즈했었죠.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이 1년이 꿈만 같아요. 정희가 말했어요. 저도요. 정희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정희는 멈춰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정희는 자식들 눈치만 보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무기력하고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신의 일이 있고 화가로서의 꿈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냥 박정희로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죠. 민우가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서로 응원하고 각자의 꿈을 펼치면서요. 그래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 정희의 개인전 소식이 신문에 실렸어요. 63세의 화가로 데뷔한 여성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더 많이 찾아왔어요. 그림 2점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화가이자 카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60대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정희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희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있던 정희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번째 개인전 열기, 그림책 출판하기, 제주도에 작은 작업실 만들기. 정희는 펜을 들고 새로운 꿈을 하나 더 적었어요. 70세까지 그림 100점 그리기.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